오늘 함께 볼 책의 제목은 이제는 잘파 세대다. 이시안 지음 RH 코리아에서 23년 10월 30일에 발행했습니다. 저자는 프로 지식 탐험가로서 기술, 인문, 경제에 관한 전문적인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잘파 세대라는 용어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필로그에 이 책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파 세대는 어떻다라는 분석은 잘파 세대에 대한 호불호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시대와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인 셈입니다. 잘파 세대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강의 흐름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 강을 따라갈 것인지 거스를 것인지 그냥 머물 것인지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기다린다고 강의 흐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거세고 빨라질 뿐이니 이왕이면 강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나아가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에게 불가해한 문제를 주기도 하지만 이전 세대가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같이 주기도 합니다. 그 첫걸음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 첫걸음의 시도이고 앞으로도 서로를 위한 배려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파트별로 보겠습니다. 파트 1, 잘파 세대가 온다에서는 세대 구분과 용어 설명을 합니다. 세대 구분은 서양권과 우리나라가 좀 차이가 있으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세대 의식에 따라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X세대는 보통 1970년에서 79년생으로 봅니다. X세대의 특징은 개인주의의 탄생을 알린 세대라는 점입니다. X세대의 뒤를 이은 게 M세대입니다. 원래는 M 다음에 알파벳인 Y세대라고 불렀는데 모바일 세대 혹은 밀레니엄 세대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 M세대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M세대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 출생자로 정의하는 편입니다. M세대는 2000년대로 넘어가는 세기말적 감성과 새 시대의 희망이 공존하는 세대인 동시에 한국에서는 어릴 때 IMF를 겪고 커서는 2002년 월드컵 4강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2007년 아이폰의 탄생 이후 2009년부터 보급된 스마트폰은 M세대를 그 전 세대와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M세대 다음의 Z세대는 1990년대 후반 출생자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자를 묶어 부릅니다. IMF 언저리에 태어난 사람들부터 Z세대라 하면 그 범위는 대략 사회초년생,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을 아우르게 됩니다. 알파 세대는 Z세대 다음으로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강 초등학생부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까지를 알파 세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나 AI 같은 디지털 세상이 디폴트 값입니다. 그럼 잘파 세대는 Z세대와 알파 세대를 묶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잘파 세대라는 말은 사회초년생부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까지를 이르는 개념인데 진짜 요즘 젊은 애들을 말합니다. X세대의 자녀가 Z세대, M세대의 자녀가 알파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잘파 세대의 구분은 왜 필요할까요? 세대 구분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보통 마케팅 때문입니다. 잘파 세대라는 말은 클레어스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크리스턴 패트릭에 의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는 10대 타겟의 보석 및 액세서리 소매업체의 핵심 고객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마케팅을 통해서 처음 접했을 거예요. 마케팅에서 세대를 주목하는 이유는 소비의 경향성 때문입니다. 맥클린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노동 인구 구성에서 잘파 세대가 45%를 차지할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그리고 2025년이면 잘파 세대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22억 명에 달해서
소비의 주력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디지털 세계의 관점으로 보자면 M세대는 디지털을 배워서 사용하는 세대이고 Z세대는 3살의 디지털 세계로 이민 간 세대이고 알파 세대는 네이티브, 즉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잘파 세대는 사회적으로 코로나 사태와 이상기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트 2, 잘파 세대를 이해하는 4가지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only. 요즘 갈수록 콘텐츠의 쇼타임이 유행이고 줄임말을 유난히 많이 사용하며 이모티콘은 기본이고 그 결과 집중력은 떨어지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멀티력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자중감. 1990년대서부터 한 가정에 한 명의 자녀가 일반화되었지요. 이런 아이를 위해 장난감을 사주고 스마트폰을 사줄 사람이 집안에 8명은 존재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이모. 그래서 팔포켓이란 말을 씁니다. 혹은 외삼촌과 고모까지 생각해서 10포켓이라고도 하고요.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셈이죠.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자존감을 넘어선 자중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루 만에 그만두는 알바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현재적입니다. 잘파 세대는 성장기에 약 10년마다 경제적 위기를 직접은 아니지만 가족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직장이란 정거장에 불과하고 나의 미래가 회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고 You live only once라는 욜로족의 생각과 부와 명품을 과시하는 플렉스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 4번째 키워드는 세계인입니다. 지구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갤럭시가 아닌 감상적 연결에 더 효과적인 아이폰을 선호합니다. 그들의 감성은 개인주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연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잘파 세대는 애국심을 얘기하는 국뽕을 싫어하고 공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파트 3로 넘어가겠습니다. 잘파 세대가 이끌 소비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모바일과 생성형 AI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파 세대는 곧 메타버스로 이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경제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화폐와 NFT에 대한 꾸준한 관심, 개인 취향, 즉 개취마켓, 그리고 취미와 소비를 연결하는 커뮤니티 커머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파 세대의 가장 유망하고 거대한 산업이 될 부분은 바로 크리에이터 경제입니다. 즉 창작자 경제는 생성형 AI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부 잘파 세대를 맞이하는 조직 문화의 미래입니다. 지금 많은 회사들은 조직의 분위기를 수정해서 이 새로운 세대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파 세대에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고 전화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툴을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갑질이 통하지 않을 것이고 부장님의 개그에 웃어주는 신입사원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2023년 상반기 미국에서 유행한 시끄러운 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불만이 있었던 고용주나 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사직서를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의 68%가 자신도 이런 퇴사를 해보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예전 세대는 꾹 참았던 것을 잘파 세대는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당한 지시와 잘못된 관행,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 당당하게 말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잘파 세대가 입사하기 전에 회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잘파 세대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원칙주의자들이기도 합니다. 글자 그대로의 공정이라는 것은 사실 기존 세대에게도 잘파 세대에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이나 회사에서는 모든 규칙과 원칙, 일의 방법들을 문자화, 기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DAO, 다오식 경영입니다. DAO는 탈중앙화된 자율관리 조직을 뜻합니다. 그 핵심은 탈중앙화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지요. 요즘은 직원평가 시스템에서도 근태 관리보다 성과 관리로 가고 있지요. 정확한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말은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과 임금 체계를 가진 삼성 사원들도 성과 평가 체계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기회에 적어도 성과 평가 시스템에서 디지털화라도 이루어야 한다고 저자는 제안합니다. 그런데 잘파 세대가 MBTI에 관심이 있는 건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세상에 16가지 유형의 인간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MBTI를 따지는 것은 자신을 탐구하고 관심을 가지는 행위 같지만 오히려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잘파 세대가 가진 재미있는 특징은 다른 사람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그들의 의견이 나의 삶을 바꾸거나 나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업무를 위한 넛지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넛지는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업자녀라는 용어인데요. 캥거루족처럼 그냥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액수의 돈을 받으며 자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전업자녀는 미래가 완전히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한국의 잘파 세대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파 세대를 이해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배운 책이었습니다.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